네, 모두연 소개를 드릴게요. 혹시 모두연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모두연은 단순한 교육 기업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그런 교육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커뮤니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은 굉장히 이제 딥테크 관련된 주제의 연구 모임들이 많이 열리긴 하지만 여전히 콘텐츠나 비개발 주제들에 대한 랩들도 종종 열리니까 저희 커뮤니티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 번씩 둘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떤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를 시작했냐 물으신다면은 저희 대표님, 즉 소장님께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는 없을까? 우리 듣기만 하는 되게 주입식 교육만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두의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10주년을 맞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와 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이벤트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중심인 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을 한 커뮤니티 라운지가 홈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모임들 어떻게 하나 궁금하시면 여기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랩이 뭔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모두의 연구소는 다양한 카카오 임팩트,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협업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런 연구 모임들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으로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 공간, 여러분 오신 이 공간들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AI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사 후에 저희 활동 멤버에 한해서 GPU나 논문 지원 제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상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저희는 여기서 연구하신 그 결과물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와 연례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연 AI 하면은 모두연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보통 이제 무료 정기 세미나와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모두팝 세미나를 포함해서 재직자 실습 중심의 다양한 세미나들이 지금 이 강남 캠퍼스와 대전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강연해 주시는 세희님께서도 함께 이제 촬영을 하신 그런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이스케이프의 대표 조세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주제는 AI로 시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인데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는 그 KBS에서 핫 AI는 그 뉴스 코너에 생성 AI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오늘 AI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 그리고 어떤 류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사례나 이제 실습도 진행하실 거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해서 14시간짜리 재직자 대상 워크숍도 생성 AI를 주제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라운지에서 진행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이 라운지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실습과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쪽 보시면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간,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풍경을 기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스케이프라는 회사 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쪽으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Imagine Your Landscape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매진이라고 해서 명령어가 하나 있었어요. 디스코드 기반의 미드저니라는 이미지 생성 플랫폼 들어보셨을까요? 네, 예전에 미드저니를 사용할 때는 지금은 웹 기반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때 사용을 할 때 앞에 이런 명령어를 달아줬어야 됐어요. 이매진이라는 명령어를 넣고 대괄호가 보이실 건데 대괄호에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귀여운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Imagine your landscape 상상하고 있는 경관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자라는 목표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산에서 KBS 7시 뉴스에 아핫 AI라고 AI를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이 코너에 지금 코너 타이틀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AI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투에서도 좀 느껴지시죠?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조금 살짝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KTX 타고 열심히 올라오는 와중에 안경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아이 컨택을 할 때 약간의 초점이 좀 다른 것 같다 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이 AI와 함께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I와 음악, AI와 뭐 뮤직비디오, 딥시크, 그리고 저작권, 건강 등등 다양한 분야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튜토리얼도 간간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산 KBS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이 화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영상인데 여기에 올라오니까 그걸 조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는 AI 활용 이미지 영상 생성 사례를 소개하고 두 번째 이제 Q&A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실습 어떻게 진행할지 실습을 간단하게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실시간 시연으로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콘텐츠라고 하면 이미지 영상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콘텐츠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 산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시나리오나 뭐 노래 가사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3D 모델도 요즘에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타 포맷, 다이어그램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라고 한다면 영상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의미하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콘텐츠를 어떤 AI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지도 중요한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결론적으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AI 기술을 생성형 AI 기술을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오셨을 거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업이라든지 유튜브 시장을 노리고 하신다든지 혹은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 프로그램 쓰시면은 이제 완전 대박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콘텐츠 쪽은. 왜냐하면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그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가 판단을 하는 시청자에게 조금 많이 의존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나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할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내가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혹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보내기 이런 기능도 있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기록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이러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스토리보드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스토리보드 설국열차를 생각해 보면은 설국열차에 어떤 배우가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카메라 효과, 카메라 무빙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컷 장면이 들어가는지 사진과 함께 텍스트로 정리된 문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창작
각자이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좀 바로바로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실습이나 워크숍을 진행해 보니까 이 상상하는 첫 단계부터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조차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영상 아이디어조차 AI 너가 대신 상상을 해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키 이미지나 음악, 장면 효과까지 좀 텍스트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건데 챗GPT 같은 챗봇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장면 효과 그리고 키 이미지 어떤 장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묘사해주는 텍스트 문장이 있겠죠. 그 문장을 가지고 프롬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프롬프트. 보통 그냥 입력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혹은 귀여운 고양이 그려줘 등의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묘사해주는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해서 어떤 장면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AI에 가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키 이미지가 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주얼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많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적인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이 정적인 컨텐츠를 모아서 이어준다면 영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슬라이드쇼에서 넘겨가듯이 영상이 연출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를 동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물이나 등장하는 물체의 외형 변형하면 안 되겠죠. 동양인이 등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짠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서양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가 되느냐가 요즘에 AI 플랫폼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물 외형 변형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음악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내가 입력하는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스피치하는 읽어주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음악,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효과음 같은 걸 생성하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든 이 영상은 이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1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고 5초, 10초 정도의 이 단위로 생성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걸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이어주는 작업. 5초짜리 영상을 10개 이어주면 50초짜리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편집해서 완성하기 단계로 저 편집해서 완성하는 단계의 도구들도 요즘에 AI들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컷 영상을 연결하고 내가 음악이나 자막이나 혹은 효과음 등등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컨텐츠들을 연결해서 포함시켜서 연출하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AI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에서 원하는 툴들을 조금 섞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혹은 다양한 뮤직비디오 등등을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요즘에 강조드리는 내용은 이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똑같이 진행할 때 얼마나 창의적인 기획력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스토리보드를 잘 잡으셔야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과정은 1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실 건데 제가 이 모두의 연구소에서 14시간짜리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일반인 분들, 재직자분들이 만드셨던 영상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건 아쉽게도 소리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니트로 만든 재질의 영상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겠죠. 요거는 샐러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요것도 생성형 AI 클링이나 하일로우 등등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퀄리티가 괜찮죠? 네,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이제 디자인이나 이 콘텐츠 혹은 영상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일반 제작자분께서 만드신 영상인데, 만약에 영상을 조금 만질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이 AI를 활용하면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모두연에서 이 과정을 수강하신 분의 영상이에요. 너무 잘 만드셨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가 조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펙트가 나오면서 펼쳐지는 노트북 장면을 실제로 만들려고 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을 건데, 생성 AI로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후기도 남겨주셨었어요. 자,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5단계의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세스를 보셨을 때 생각보다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 요즘에 좀 주목할 만한 플랫폼은 AI 영상을 한 번에 에이전트라는 개념 요즘에도 많이 등장하죠. 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비디오 AI 같은 플랫폼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주제를 입력하고 나면은 영상의 분량이랑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이 영상의 형태, 뭐 9:16 혹은 가로형이다 이런 거 선택하면은 한 번에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도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딱 따끈따끈하게 2015년 7월 15일부터 이런 가이드를 하나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대량 생산 콘텐츠를 좀 걸러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AI 영상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 AI 영상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너무 대량 생산된 슬롯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핸드폰 하나면 끝 AI로 돈 복사, 그리고 월 200만 원 부업, 저런 게 있었다면 제가 먼저 했겠죠. 이러한 대량 생산의 콘텐츠, 좀 저품질의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AI로만 만든 영상 혹은 대량 생산된 이런 양산형 콘텐츠는 수익 창출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이런 영상을 양산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퀄리티가 있는 내 의도를 반영한 크리에이터로서, 창작자로서 만드는 영상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진행해 보실 건데, 혹시나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해 보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이 단계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AI 영상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요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에서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요리를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볶음밥은 너무 맛있는데 제가 만들면 이게 김치죽인지 김치부침개인지 김치볶음밥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주방 똑같죠? 환경 똑같잖아요. PC에 세팅되는 뭐 GPU라든지 혹은 뭐 와이파이 환경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 조리 도구도 다 똑같죠.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가 요리와 비슷하다. 어떤 재료, AI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합하는지,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내가 더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쪽을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디오를 생성할 때 넣을 수 있는 형태, 프롬프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제작할 때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비디오 클립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타서 물 한 번만 잠깐만 마시고 마실 동안 잠깐만 이거 읽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서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비디오 클립을 생성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으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죠. 오늘 해보실 방법은 이미지 투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내가 비디오를 촬영할 걸 가지고 또 비디오 투 비디오를 사용해서 또 다른 비디오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생성할 때 프롬프트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프롬프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진이죠. 앞에 보시면은 4가지 영상을 제가 생성해 봤는데 같은 사진을 넣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을지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선생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여기 써져 있는 텍스트처럼 첫 번째 프롬프트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가 슬퍼하고 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깜짝 놀라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완전 분노를 해서 고함을 막 지르는 장면이다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동일하게 넣어도 더 다른 결과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리자면, 자, 왼쪽에 있는 요 인물 사진을 넣어서 오늘 사용해 보실 하일로 AI에서는 인물 사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연출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영상이에요. 오른쪽은 혹시 누구를 닮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입력을 했어요. 네, 장금이의 비밀에서 거의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생성되는데 요거는 조금 예전 버전의 영상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베오3 같은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 장면과 그리고 프롬프트 그리고 대사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SNS에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엄청 유행했던 이런 이미지들,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가 부풀어지거나 잘리거나 여러 가지 이펙트가 들어간 영상들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피카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도 제공합니다. 제가 아까 비디오 투 비디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디오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 때 할 수 있는 방법. 자, 보시면은 깜짝 놀란 호랑이가 등장했죠. 실제였다면 저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영상이 어떤 기숙사에 가가지고 이 기숙사에서 이 문을 열면서 문을 열고 침대가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자, 호랑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서 리본 달린 호랑이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문을 열면은 침대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떤 연구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산타가 우리 집 풍경에 등장하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딸한테 보여주면서 산타가 우리 집에 다녀갔어 라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창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핫 AI 코너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앞부분을 살짝 가지고 왔어요. 아핫 AI가 어떤 코너인지도 소개해 드릴 겸, 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트로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이 불특정
자격증 영상 같은 영상을 포함해서 튜토리얼 같은 것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전에 만들었던 타이틀이에요. 네, 이때는 이 한글이 등장하는 게 불가능해서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소리가 자율주행 조금 작은 것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드론 등 AI 모빌리티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잠시만요. 네. 최대.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AI가 다시 한 번만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등 AI 모빌리티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알아봤습니다. 영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AI가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교통체계는 AI 기술을 만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 이건 모빌리티 제가 만든 영상은 서비스는 아닙니다. AI의 도움으로 수요 예측, 경로 최적화, 실시간 배차 등이 가능해지며 더욱 똑똑해지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로보택시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코너입니다. 네, 코너 전체 영상을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일부 클립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코너에서 영상을 만들 때 실제로 어떤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그 주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이죠. 오늘 딱 7시 40분에 지금 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상편이 올라갔을 건데 이 일상편에서도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30초 정도 되는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눈을 뜨자마자 AI가 요 음성도 아까 이 진행하셨던 분의 음성을 학습해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은행 업무도 이제 AI가 바로 도와줍니다. 중고 거래도 간편하게 사진 한 장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줍니다. AI가 물건을 알아보고 설명글도 알아서 써줍니다. 내 말투까지 닮은 가게 홍보글 AI가 자연스럽게 완성해 줍니다. 잠들기 전 AI가 내일의 날씨와 일정을 살며시 알려주며 끝나는 AI와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온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튜토리얼로 따라해 볼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한편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고 이런 것도 요즘에 제작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가짜이고요.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인물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진행자님이 아까 여기 등장하는 여성분이 아까 그 아핫 AI 코너에서 진행하시는 여성분의 얼굴을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음성도 AI로 그분의 음성을 학습해서 만들어낸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제스처도 이 음성이랑 싱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AI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 I/O 2025가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AI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성 AI로 하는 이 영상 제작 사례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요즘에 그 서프라이즈라는 이 채널 아실까요,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서프라이즈에서 AI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서프라이즈의 한 편을 AI로 만든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이 사례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자, 총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한번 텍스트 먼저 살짝 읽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읽으실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미드저니에서 이 OREF, 옴니 레퍼런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옴니 레퍼런스는 이 전반적인 내가 참조 이미지를 넣는 걸 참고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구도라든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인물의 특성을 유지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원본 인물 이미지, 요 사진을 넣은 거예요. 요 사진을 넣은 다음에 참조 이미지로 이 사진을 활용해서 얼굴 특징 그리고 구도 디테일을 최대한 반영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생성한 직후 이미지인데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는 사실 요 교수님, 요 동명대학교 원정현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을 한 4년 정도 배워서 그런지 좀 디테일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냐, 두 번째로는 어쿨이라고 하는 페이스 수합 기능도 있죠, 요즘에. 그래서 페이스 수합 기능을 사용해서 인물의 얼굴 디테일을 보정했습니다. 보시면은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죠. 더 많이 닮아지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생성된 이미지에 페이스 수합 기능을 적용해서 실제 인물의 얼굴 디테일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단계를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의 얼굴을 페이스 수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러 가지 사진 베리에이션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옛날 시대에 진행하는 진행자 이미지를 또 생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청순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하는 듯한 이미지 등을 생성한 다음에 뭘 입힌다고요? 페이스 수합. 그래서 얼굴의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주는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디테일 좀 많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닮게 만든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 때 이게 한 번에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 영상으로 만드는 단계에서도 얼굴이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때는 또 뭘 할 수 있다? 영상 생성된 거에다가 또 한 번 페이스 수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AI 도구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어떤 단계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1랩스라고 하는 내가 텍스트를 학습시킬 수도 있고 음성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읽는 mp3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이 사이트에 가서 음성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제가 이 코너를 아핫 AI라는 코너를 한 35회차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진행자님의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겠죠. 그 음성 파일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직접 타이핑을 했는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이라고 하면서 알파벳을 쓰지 않고 제가 AI라고 하는 이 한글을 입력했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도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얘가 읽을 때 좀 부자연스럽게 읽어준다 하는 부분을 직접 편집해서 수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존 음성, 이분의 음성을 기반으로 11랩스에서 음성을 학습한 다음에 개인화된 보이스 모델을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넣어서 제너레이트 스피치, 이 음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음성으로는 한국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싱크는 영문으로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옛날 영화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헤드라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음성과 이미지를 결합해서 음성을 넣고 이미지를 따로 첨부한다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 영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가 조금 달라요. 디테일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 등장하는 진행자가 말하는 이 싱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마우스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초점이 AI를 조금 아쉽기는 알기 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 I/O 2025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니까 헤드라에서 생성한 이 영상 샘플들도 쭉 살펴보니까 혹시 유튜버들이 이 개인적으로 PC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방송하는 화면을 보면서 서브로 오른쪽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렇게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그런 형태로
자꾸 옆을 쳐다보면서 중간중간 쳐가다 보면서 얘기하는 영상이 생성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이 헤드라 플랫폼이 버전이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건데 예전 버전에서는 그냥 적당히 말하는 이 입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하는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곡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얼굴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단계를 다시 돌아와서 어쿨에 가서 페이스 수합 기능을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플랫폼이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업무 자동화 쪽에서도 이 워크숍을 진행하고는 하는데 챗GPT한테 내가 넣을 수 있는 이 컨텐츠는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도 보시고 그다음에 너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일 형식은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에 이 파일 확장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거는 사실 생략 가능한 단계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음성이 들어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생성된 음성 기반으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해 주는 브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를 활용한 음성 기반 자동 자막 생성 및 편집을 진행을 했고요. 이 브루라는 플랫폼은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11랩스를 쓰지 않으셔도 직접 내 보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30줄 되는 문장을 직접 읽어서 제 목소리, 조세희의 보이스를 한번 생성한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교수님께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왜 이렇게 서울말 하려고 하냐고 실제로 이게 AI로 만든 영상인지 모르시고 좀 서울말 하려고 노력했나 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편집해서 최종 영상을 완성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이 나온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 I/O 2025가 열렸습니다. 네, 이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건데 생각보다 단계가 굉장히 많죠. 단계가 많은데 이걸 잘 기록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 생성되는 이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 PPT에서는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 내가 만든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직접 뭔가를 표현해낸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랜덤하게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편집하고 내가 직접 수정하거나 증감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브루라고 하는 플랫폼에 가서 직접 편집한 부분 있죠. 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자막을 썼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 편집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정책도 바뀐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계로 내가 직접 편집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 편집해서 완성한 영상의 퀄리티가 당연히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AI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다양한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또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장면 내가 원하는 구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구도를 만들어낼 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지원하는 회사 어딘지 아실까요, 선생님? 혹시? 어도비 맞습니다. 어도비에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영상 생성 모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도형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알파벳을 넣고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우유 위에 초코 시리얼이 있고 바닥에는 나무
숟가락과 그리고 체크무늬 식탁보가 보인다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참고할 수 있게 첨부하는 이 프롬프트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수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첨부하는 이 자료도 퀄리티가 높으면 결과도 퀄리티 높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아핫 AI 코너 타이틀 있죠. 이게 1년 정도 전에 생성했던 건데 생성할 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지금은 한글이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너무 쉽죠. 챗GPT한테 무슨 텍스트가 들어간이라고 하면서 이 텍스트 키워드 부분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뭐뭐 부분이 들어간 포스터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한글이 들어간 포스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는 영문도 생성이 안 되는데 한글과 영어가 같이 혼용된 타이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배려 없죠. 저희 AI 코너 타이틀 지금은 마음에 들지만 이걸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컴포지션 기능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자 아핫 AI 글자 잘 들어갔죠.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영어로 작성을 했어요. 기계 느낌의 텍스트가 있는 뉴스 타이틀용 화면이라고 넣었고요. 구성 아까도 이미지 보시면 제가 넣었던 이 도형들의 컬러가 그대로 반영돼서 이미지가 생성됐나요? 아니죠. 스타일은 아닙니다. 스타일과 이 참조하는 구성, 컴포지션은 다른 기능인데요. 스타일은 참고하지 말고 이 전체 구도, 아웃라인 외곽선만 참고를 해라는 기능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었던 건데 이 구성에다가 컴포지션입니다. 구성에다가 아핫 AI라고 하는 시트를 만들었어요. 저 시트 만들기 너무 쉽죠. 선생님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에 회전시키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스타일, 이제 전체적인 이 스타일을 제가 프롬프트로만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한 번도 태어나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과를 먹어본 적 없는 친구한테 사과를 그려줘라고 하면서 사과에 대한 외형 설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A4 용지에다가 사과를 프린트해서 한번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스타일까지 입력을 한 거예요. 약간 톱니바퀴가 들어간 이 테크 쪽 이미지를 넣으니까 이런 아핫 AI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데요. 자, 요 같은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만든 타이틀 영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제작할 때 40분 만에 만들었던 타이틀입니다. 이 친구들 춤을 추는 너무 귀엽죠? 네, 요런 타이틀이 필요했는데 이 타이틀을 40분 만에 제작을 했어요. 어떤 단계로 제작을 했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에 가서요. 쿠키 사진 위에다가 실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런 디테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세희라고 하는 제 이름을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뒤쪽에 이름 뒤에 살짝 뭐가 들어가 있나요, 선생님? 쿠키와 이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디테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림자를 살짝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뭔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깐 다음에 조세희 그리고 저희 작가님 성함인데 서가정 원종균 교수님 이름까지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일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과를 그려달라고 할 때 사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쿠키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짠!
이미지가 생성되죠. 너무 예쁘죠? 프롬프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생성될 때 짠 하고 한 번에 생성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0번 정도는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이 글자 하나 만들 때 한 적어도 10번 정도는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거를 이제 쿠키 위에다가 이 합성을 하면 되는데, 쿠키를 만드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자, 팔다리가 달린 쿠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에 먹는 쿠키 종류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쿠키, 팔다리가 달린 쿠키라고 하면 어떤 쿠키가 떠오르세요? 이런 쿠키 말고 진저브레드 맞습니다.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그 게임 쿠키런에도 나오는 쿠키가 있죠. 제가 팔다리가 매직으로 그린 듯한 팔다리라고 하면서 팔다리가 달린 쿠키를 입력하니까 계속 진저브레드가 생성되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진저브레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생성되는 쿠키 아래에다가 진저브레드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지라고 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챗GPT에 가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챗GPT 이미지 생성 결과물은 말씀드리자면 사실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라 모델이죠. 소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술학원 선생님도 했었는데, 자, 그렇지만 이 소라에서는 좀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듣는데 너가 한번 상상해서 뭘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이 퀄리티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시로 뭔가를 보여주면은 너무 잘 따라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만든 이미지는 미드저니 이미지입니다. 미드저니는 어떤 학생이냐,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선생님이 팔다리가 매직으로 그린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잘 생성을 안 하고 자꾸 진저브레드를 만들어주지만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좀 미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에 가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결과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쓸 게 아니고 미드저니라고 하는 플랫폼에 참조할 수 있게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팔다리가 달린 쿠키야 라고 한다면 아까는 진저브레드만을 생성해줬지만 참조 이미지를 넣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팔다리가 달린 쿠키를 생성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릴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생성형 AI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역량까지 확대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생성형 AI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내가 이때까지 업무를 100% 할 수 있었는데 챗GPT를 활용해서 120%까지 하게 된 거예요. 생산성이 좀 향상됐다라고 요즘에 좀 느끼시나요, 선생님들? 네, 좀 느끼시는 선생님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코딩까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챗GPT한테 이런 코드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제가 웹상에 어떤 PDF 파일을 올려놨는데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으니까 이 PDF 파일이 내 건데도 다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가 웹사이트에다가 PDF 파일을 첨부했는데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웹 파일에 올려진 이미지들을 저장해서 PDF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복사해서 챗GPT에 달려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코드야? 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이 코드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들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코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딱 입력을 했더니 한 번에 PDF 파일이 다운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가로형의 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옆이 잘려서 세로형의 PDF 파일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챗GPT한테 PDF 파일이 세로로 다운이 되는데 가로로 다운되게 수정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코드를 수정해 줍니다.
똑똑하죠. 코드를 수정해줘서 입력을 또 한번 하니까 한 번에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에러 코드가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무슨 코드가 뜨는데 이 코드의 의미조차 알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코딩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코드가 떠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을 입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오류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잘난 척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코드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붙여놓고 나니까 말 그대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된 거죠. 디자이너가 코드를 다룰 수 없지만 약간 이 개발자가 하는 영역에 접근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문장입니다. 단 생성형 AI는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내가 코드를 다룰 수가 없는데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는 있게 했지만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한 재교육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너무 와닿죠, 선생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 때 혹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역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한 키워드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니어처 효과가 들어간 마을을 생성하고 싶은데 미니어처 효과가 들어간 마을이라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촬영하는 분들은 틸트샷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 장면, 샷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이 역량이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대전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있다가 바로 오늘 서울로 올라오면 너무 좋았겠지만 부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그 저녁에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실제 스토리보드 작가님이 4일 동안 이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있다가 그 수업은 전통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성형 AI를 다룰 수 있으면 뚝딱 하고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더욱 가치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독적인 이 역량 혹은 배경 지식이 더욱 많으신 분들이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그러한 기획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을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약간 1시간 만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조금 어렴풋이 이런 거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조차 지금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워크숍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니까 기록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Q&A 시간에서는 꼭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법들을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 줄이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어떠한 이 아이디어 기획력을 담아서 풀어내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다라고 하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습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실 건데 제가 주의사항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강사님 하시는 화면이랑 제 화면이 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웹 기반으로 사진을 캡처해서 왔는데 사실 모바일에서 하실 때 크게 환경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로형 화면이 세로형으로 나오면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주의하시거나 참고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서 주의사항 2가지만 일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의사항 안내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성 AI 관련 오류가 굉장히 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찰떡같이 내 말을 듣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영상을 생성해 주면은 오늘 운이 엄청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를 하나 생성할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뭐 100번, 50번 정도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결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실습하시는 오늘 환경이 무제한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쉽게도 정해진 크레딧 안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라라는 플랫폼을 오늘 이미지 생성할 때 사용해 보실 건데 생성되는 이미지가 하루에 딱 한 장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 이미지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조금 2% 부족하게 생성이 되더라도 오늘은 그냥 실습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세싱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귀가하신 다음에 좀 더 이제 확장하셔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런 크레딧의 제한으로 테스트를 무한정으로 해보실 수는 없고 좀 한정적인 환경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진행하는 영상 생성 프로세스에서 제가 일부러 크롭해서 주요한 이 플랫폼들만 보여드렸던 건데 실제로는 같은 기능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챗봇이라는 기능이더라도 챗 GPT 그리고 클로드 그리고 뭐 제미나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군들도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 어떤 주소였었는지 즐겨찾기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영상을 생성할 때 계속해서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 회사이자 콘텐츠 제작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 특정한 요일에 그 아핫 AI의 코너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당일 접속을 하니까 하필 런웨이라고 하는 영상 생성 플랫폼이었어요. 그 런웨이 플랫폼에서 이런 문구가 뜨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문제를 조사 중이며 곧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하필 제가 사용하는 이 1시간 42분 동안에 발생했던 현상인데 제가 그 콘텐츠를 어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1군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군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챗GPT 서버에 오류가 나서 또 사용 불가했던 거 아시죠? 갑자기 저희 같이 하는 작가님이 친구를 한 명 잃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현재 무료 접속이 활발하지 않아 일부 세대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나왔죠. 멤버십에 가입하면 5분 만에 전용 액세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상을 생성할 때 바로 결과물이 무료 사용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런웨이라고 하는 영상 생성 플랫폼의 경우 1분짜리 영상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무료 사용자가. 그런데 요즘에는 크레딧이 많이 적게 들어와서 25초짜리 영상밖에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생성할 때 5초가 생성되니까 25 나누기 5 하시면은 몇 번 하실 수가 있다? 5번밖에 못 하신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실습할 때도 선생님 버튼 누르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이 남들은 캐릭터를 등장하는데 나는 그냥 점만 찍힌 화면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PC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자, PC에서 실습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이 플랫폼들이 대부분 해외 사이트죠. 그래서 번역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번역 기능을 꺼주셔야 됩니다. 오프 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할 때 실시간 번역이 된다라는
환경이 있죠. 그런데 생성형 AI들도 실시간으로 뭐가 만들어지나요? 콘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PC 버전으로 혹시 업무에서 사용하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번역 기능을 꺼주신 상태로 생성 AI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영상을 제작해 볼 건데요. 요 프로세스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선생님들께 실습 시간을 따로 드리고 실시간으로 시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랑 PC를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 기준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실습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AI 영상을 제작할 때 첫 번째로는 챗GPT와 대화를 하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요즘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MZ스러운 SNS 영상 알아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배경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원래 저희 실습할 때 오늘 그 그림 일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진행하시는 담당자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게 요즘 혹시 SNS에 핫한 햄찌라고 하는 그 햄스터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기 세 번째에 등장하는 이 햄스터인데 되게 MZ스러운 영상 클립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27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력 있는 영상인데 선생님들께서 그림 일기보다는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좀 업무에서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걸 실습으로 주제를 조금 변경해서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이 PDF 파일 제공해 드릴 때 만약에 그림 일기 만들어 보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캡처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때 오늘 조금 기대하셨다면 그때 실습 개별적으로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MZ스러운 SNS 영상 알아라고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언급했다면 이미 영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아서 네가 먼저 찾아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영상을 만드실 때 이런 방법을 좀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라고 검색을 요청합니다. 검색을 요청한 다음에 이 친구가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즘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MZ스러운 SNS 영상 알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쩌면 보니까 새드 햄스터 밈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유행을 하나 봐요.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김햄찌라고 하는 캐릭터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AI 기반 김햄찌 캐릭터라고 하면서 MZ 감성으로 뜬 이유라고 하면은 이런 설명들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날 것 그대로 하면서 나오는 영상인데 피곤하면 피곤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귀여운 말투로 나오는 햄스터 영상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맞으니까 1번, 2번 중에 뭐가 맞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맞아. 그런 영상을 내가 제작하고 있는 컨셉이나 비주얼이 겹치지 않도록 이건 왜 얘기했을까요? 김앤찌를 그대로 만들어주면은 안 되겠죠. 기존에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작하고 있는 컨셉이나 비주얼이 그 김앤찌와 겹치지 않도록 동물 캐릭터와 이름, 외형 묘사를 한 줄씩 설명한 5가지 아이디어를 MZ스럽게 제안해줘. 이런 형용사도 필요합니다. MZ스럽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뭔가 좀 요즘에 Y2K 이런 것도 감성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망수달 쭈리
뱀도 나왔고요. 뭐 그다음에 염소도 나왔고 피곤한 현대인 염소 뭐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첫 번째 수달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늘 일이 터지기 직전에 감을 잡는 눈치 백단 수달 이러면서 뭐 나오는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수달이 마음에 들어서 1번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번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1번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존 캐릭터는 에어팟 맥스, 그 김혜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에어팟 맥스랑 백팩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 약간의 MG를 나타내는 그런 환경인데, 외형인데, 그래서 기존 캐릭터는 에어팟 맥스랑 백팩을 착용했는데 다른 스타일로 MG를 표현할 물체를 추가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동일한 캐릭터라는 걸 강조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인화된 사람 캐릭터다라고 한다면 외적인 특징에서 이미 티가 나겠죠. 그런데 뭐 햄스터나 이런 물개, 수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캐릭터인지 바로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좀 일관성 있게 추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에어팟 맥스 그리고 백팩 이 나오는데 스타일링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헤드셋 대신은 투명한 프레임의 안경, 요즘에 많이 착용하시죠. 그래서 투명한 프레임의 안경 그리고 백팩 대신에는 캔버스 크로스백을 추천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바로 이미지 생성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추천드리지 않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을 하긴 했지만 그려달라고 바로 요청하지는 마세요. 실사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애니메이션 스타일, 만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실습해 보실 소라에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그려줘 하셔야 된다,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그려달라고 먼저 오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캐릭터에 대한 외형 설명을 텍스트로 줘야 제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플랫폼에 가서 입력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가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줘야 제가 그 귀여운 고양이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요청합니다. 카메라 대신 이 친구가 처음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대화가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조금 올드하니까 카메라 대신 아이패드로 바꾸고 쭈리 이 캐릭터 그 수달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보게 외형을 묘사한 프롬프트를 세 줄로 작성해줘. 스타일은 실사 이미지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언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막 작성해 줬는데 제가 번역을 좀 요청했어요. 번역을 실시간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이 한글 텍스트를 오늘 소라에서는 바로 입력하셔도 이미지가 잘 생성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번역이라고 하니까 따뜻한 갈색 털과 능글맞은 눈빛을 가진 리얼한 수달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고 두 발로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프롬프트 초안도 작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이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가이드, 초안이 되는 내용이지 선생님들께서 이 장면을 상상하실 때 바로 상상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프롬프트 초안을 얻는 것이지 프롬프트의 일부 내용을 편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혹은 장면에 대한 샷, 카메라, 무빙 혹은 여러 가지 효과를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수달이 등장하는 유쾌하고 MG스러운 상황이 나와야 재미있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상황이 나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수달이 등장하는 유쾌하고 MG스러운 상황을 5가지 묘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 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이 한 가지 시안을 전달하면 바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시안을 제공해줘 라고 입력하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자, 1번 회의 중 화면 공유했는데 카톡창이 켜집이라고 하면서 회의하고 있는데 내 화면이 카톡창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장님에 대한 이제 뒷담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장이 나오면은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아이디어를 줬었고요. 그다음에 커피 들고 7초간 멍 때리기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내용은 이 2번 내용이었어요. 2번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2번 상황을 묘사해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수달에 대한 이 외형적인 묘사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메인 캐릭터 컨셉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용해 보실 소라에 가서 소라는 오늘 하루 동안 이미지를 몇 번 생성하실 수 있다고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선생님. 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썼어요. 자, 제공해 줬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갈색 보시면 빈티지 캔버스 크로스백을 메스며 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줄에 빈티지한 스타일의 크로스백이었는데 이렇게 수정했어요. 캔버스 에코백. 네, 캔버스 에코백이라고 입력한 이유가 갈색깔 되게 예스러운 가방을 막 생성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MZ세대 그런 거 착용하지 않죠. 그래서 간편한 캔버스 에코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선생님 보시고 좀 수정할 수 있겠다는 내용은 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혹시 그 김현지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약간 스타일 비슷하죠? 제가 좀 더 귀엽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한 번에 이미지가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멋진 비주얼만 보신다면 눈이 너무 높아지시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번 요청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내용, 묘사하는 장소, 어떤 장소에 계속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막 야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막 사람들한테 치여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장면을 그대로 두고 이미지를 또 베리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리믹스 버튼 보이실까요? 리믹스 버튼. 이 이미지를 베이스로 이 이미지를 참조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속 수다를 다음 장면으로 묘사해줘라고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이 친구가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써주고 나면은 제가 사진 속 수다를 뭐 안경이 끼고 있고 아이패드 들고 있고 캔버스백 들고 있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기서 언급하는 수달이 어떤 수달인지 챗GPT는 소라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등장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이 친구가 피곤해 보이죠? 너무 나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상 피곤해하는 현대인을 반영한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한 번 나오는데 선생님 한 번의 기회가 저는 이미 날아갔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께서는 혹시 캡컷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캡컷. 요즘에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캡컷에서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AI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캡컷에 가셔서 드림이나라고 하는 캡컷에서 만든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인데 여기는 현재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는 아무래도 이제 유료로 전환되기는 하겠지만 드림이나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서 프롬프트 입력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사이트들 주소나 URL은 원래 PPT에서 이 사이트 바로 가기라고 추가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링크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QR로도 보여드릴 건데 PDF 파일 드릴 때 다 연결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파일 먼저 화면 먼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이나에 가서 만든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별로 크게 퀄리티 차이 없죠. 그래서 이 소라에서 한 번 생성했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군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드림이나에서 생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세스에서 설명드릴 때 이 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첨부를 하는 게 아니고 동적인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적인 영상은 조금 이따 하일로 AI에 가서 만들 거고요.
제가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 묘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이 아까 갓 내려온 커피를 들고 멍 때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작성해 달라고 한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그 장면으로 베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그대로 이 수달이 어디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그려줘 할 때 사용을 했죠. 이 프롬프트.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김현지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 텍스트도 필요하니까 웃긴 속마음 대사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커피는 따뜻한데 인생은 왜 이렇게 식어가냐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 때 요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부터는요,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바로 해보실 수가 없어요. 웹 기반으로 웹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료로 그 구독을 하셔야 되는 플랫폼들이라서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파일 과정을 추가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하실 때는 아까 그 캐릭터가 그 커피를 마시는 장면까지만 생성을 하실 겁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그런데 전 과정을 설명드려야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거나 구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전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실습에서 진행하지 않으신다. 자,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라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스피치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피치 내용을 생성을 해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보이스에 원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제가 진행하시는 진행자님 보이스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스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뭔가 울리는 듯한 캐릭터 목소리로 어차피 보이스를 변화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스피치를 읽어주는 이 그 보이스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면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지 스피치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보이시죠? 그래서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빠르게 얘기를 할 건지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어바에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촬영해 와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이런 내용의 이 스피치 음성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 한 잔의 월요일을 아이고. 자, 요거를 음성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음성 변조기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너무 리얼한 직장인의 힘듦이 느껴지는 리얼한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캐릭터화하기 위해서 이건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캡컷에서 음성 변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음성 파일을 넣으시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 보이스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음성 유형을 캐릭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Hi there. Feel free to enter your 샘플이에요. 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미니언도 있길래 Hi there. Feel free to enter your. 미니언도 있길래 미니언 버전도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 한 잔의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미니언 보이스가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라이언 캐릭터 음성을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이 동적으로 영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이 수달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상황을 한 줄로 묘사해줘. 영상 생성 AI에 입력하게 라고 하면서
아까부터 번역을 계속 시켰다 보니까 한글 영문을 바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표정의 수달이 따뜻한 라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제안해 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용해 보실 하일로 AI에 가서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생성되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짜 피곤해 보이죠, 선생님? 그래서 이 정도의 영상을 오늘 실습해서 만드시고 올리실 거예요. 업로드 하실 거고,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치까지 포함해서 자막까지 쓰면 어떤 스타일로 나온다? 아, 이 한 잔에 월요일을 담그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편집하고 과정에 공을 많이 들이면 당연히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 생성되겠지만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좀 간단한 버전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어이구.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실 건데 실습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접속해 주셔야 하는 사이트는요, 많이 사용해 보셨을 이 챗GPT입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 뜨는 걸 스캔하시면은 바로 챗GPT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신 다음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클릭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그 챗GPT 처음 접속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약간의 약관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뜰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QR코드는 다 스캔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구글 계정 로그인도 다 하셨을까요? 네, 다 하셨으면은 제가 첫 번째 이 프롬프트 뭐라고 입력했나요, 선생님?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이 MZ스러운 햄스터 영상 알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이 프롬프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요즘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MZ스러운 SNS 영상 알아. 저도 이렇게 요청할게요. 요즘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요즘 핫한 햄스터가 등장하는 SNS 영상 알아. 이렇게 요청했어요. 다음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성형 AI는 생성할 때 이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을 때 받는 답변과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답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즘 진짜 핫한 햄스터 콘텐츠라고 하면서 정서불안 김앤찌라고 바로 불러왔죠. 선생님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김앤찌라고 떠 있으면 받으신 거예요. 혹시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 잘 나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앤찌라고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1번이 맞잖아요. 1번이 등장한 거 보면 뭐 2번, 3번도 있는 것 같은데, 자, 1번이 맞으니까 1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1번 맞아! 자, 1번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할 건데 이 콘텐츠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선생님?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 콘텐츠를 제가 프롬프트는 조금 유동적으로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맞아. 자, 1번 아이고. 텍스트를 좀 입력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담당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자 1번 맞아. 1번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물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동물 플러스 이제 이름도 붙여줘야 되겠죠. 이름을 한 줄로 설명한 아이디어를 하나만 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선택의 폭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좀 높일 수 있도록 5가지 제안해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김앤지 캐릭터, 기존에 있는 캐릭터와 똑같은 게 생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없도록 동물 종류나 컨셉을 조금 변형해서 요게 언급하고 언급하지 않고의 차이가 큽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최근에 유행했던 디즈니 스타일 이미지를 열심히 한번 생성해 보셨겠지만 원래는 특정 스튜디오나 이 아티스트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작권 문제 없도록 뭐를 생성해줘, 저작권 문제 없는 스타일로 생성해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텍스트 설명드릴게요. 1번 맞아. 1번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물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동물 플러스 이름을 한 줄로 설명한 아이디어를 5가지 제안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를 열고 저작권 문제 없도록 동물 종류나 컨셉을 조금 변형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엔터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회피 개구링, 요즘에 회피형 인간도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피하는, 전화가 오는데 회피를 하고 약간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캐릭터, 그 다음에 야근 요정 나태늘, 늘어지는 나무늘보, 너무 힘들지만 야근을 맨날 해야 하는 현대인을 반영한 캐릭터, 그 다음에 양보리, 야옹이 캐릭터인가 보네요. 팽순이, 업무 과부와 토끼 실장, 보니까 조금 진짜 부정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유쾌한 콘텐츠의 묘미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업무 과부와 토끼 실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5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자, 5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서 기존 햄스터 캐릭터는 뭘 착용하고 있다고요? 이 에어팟 맥스 그리고 백팩을 착용하고 있는데 다른 오브젝트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기존 캐릭터는 에어팟 맥스 플러스 백팩을 착용하고 있는데 내 캐릭터의 MG스러운 다른 오브젝트를 제안해줘. 자, 제안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원하신다면 3가지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5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토끼 실장이 마음에 들어. 기존 햄스터 캐릭터는 에어팟 맥스 플러스 백팩을 착용하고 있는데 내 캐릭터의 MG스러운 다른 오브젝트를 제안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타이핑 하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타이핑 하실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조금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바꿔주고라는 걸 문장 앞에 넣으셔도 돼요. 토끼 실장인데 토끼가 실장 말고 인턴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문장 앞에 입력하시면 2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타이핑 하실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이핑 다 되셨을까요, 선생님? 타이핑 굉장히 빠르시네요. 지금 작성 중인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문장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기존 햄스터 캐릭터는 에어팟 맥스의 백팩을 착용하고 있는데 내 캐릭터의 MG스러운 다른 오브젝트를 제안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엔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팟 맥스 대신에 다른 거 워커홀릭 뇌파 측정기 헤드밴드 같은 거 알려주네요. 미니 디스코볼 목걸이, 곤약 젤리 주스팩 좀 마음에 듭니다. 키보드 팔토시도 마음에 들어요. 자, 3번 마음에 드네요. 3번 마음에 들고, 지금 다른 오브젝트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아이패드를 언급하겠습니다. 요걸 다 반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3번과 함께 아이패드를 들고 있도록 바꿔줘, 아이디어를 뭐 변형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3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다른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도록 외형을 묘사하는 문장을 작성해줘. 이렇게 한 번에 요청하겠습니다. 3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다른 한 손에는 다른 한 손으로 바꿀게요. 다른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도록 외형을 묘사하는 문장을 작성해줘 라고 할 건데, 자, 한글로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영문, 한글 둘 다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영어를 너무 잘 하시겠지만 좀 즉각적인 반응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글도 요청을 할게요. 자, 문장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몇 번 마음에 드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특정 오브젝트가 있다 하실 때에는 다른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도록 외형을 묘사하는 문장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한글, 영문을 둘 다 요청을 했습니다. 엔터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혹시 다 타이핑 하셨을까요? 조금 선생님 타이핑 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드시면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엔터 해서 이 외형 문장을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묘사 문장. 새침한 표정의 량보리는 5번이 아니었는데 5번을 지금 량보리로 오해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제가 하고 있던 거는 토끼였었는데 저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약간의 맥락이 달라지면 이 친구한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챗GPT도 자연어 기반이기 때문에 량보리가 아니고 원래 토끼 실장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거에서 막 오류가 났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였죠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형 묘사. 토끼 실장은 축적인 귀와 다크서클 아래 날카로움이라고는 없는 눈으로 명하니 서 있고 한 손엔 무겁게 느껴지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젤리가 빠졌습니다. 곤약 젤리가 빠졌지만 제가 그냥 이미지를 생성할 때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끝나지 않는 회의 일정이 빼곡히 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캐릭터를 생성할 때 이 장면 필요한가요? 화면에는 끝나지 않는 회의 일정에 대한 묘사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문장 빼고 편집해서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소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토끼 실장은부터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까지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외형적인 묘사를 요청하셨으니까 이미지를 생성해 보실 건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잠깐 편집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제가 소라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또 접속하실 수 있는 QR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챗GPT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소라 사이트에 접속하셨을 때 자동으로 연동돼서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챗GPT에서도 이 소라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달리 모듈이 탑재되어 있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생성하지 않는 이유는 리믹스 기능을 영상 생성할 때 또 리믹스 기능을 좀 사용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생성되는 퀄리티가 소라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당황스러운 창이 아마 뜨실 거예요. 당황스러운 창이 아마 뜨실 건데 선생님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 소라를 사용하시는 선생님 첫 번째는 생년월일, 두 번째는 선생님 유저네임을 써주셔야 되는데 유저네임이 중복되면 안 되고 영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트걸 하시면 안 되고요. 큐트걸 0018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해 주신다든지 중복이 안 되는 닉네임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라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 첫 번째로는 생년월일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쓰실 유저네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하고 계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부터 아마 안 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로그인 먼저. 네, 다 접속하셔가지고 이 QR코드는 창을 닫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생님? 이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끼 실장은부터 저는 화면이 끝나지 않는 회의 일정 요거는 등장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캐릭터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오셔도 돼요. 소라에서는 한국어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뭐라고 추가를 해줄 거냐면 저는 아까 곤약 젤리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손에는 곤약 젤리를 들고 있고 귀엽지만 실사 스타일의 이미지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김앤지가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 리얼한 실사 이미지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귀엽지만 실사 스타일의 이미지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화면 조금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토끼 캐릭터에 대한 외형. 자, 토끼 실장은 실장이라는 키워드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토끼는 축 처진 귀와 다크서클 아래 날카로움이라고는 없는 눈으로 멍하니 서 있고 한 손엔 무겁게 느껴지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 귀엽지만 실사 스타일의 이미지. 한 손에는 곤약 젤리를 들고 있다. 귀엽지만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나오면 무섭죠. 그래서 조금 약간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귀엽지만 실사 스타일이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들이 보이는데 이 4V 이게 무슨 말이냐, 베리에이션 시안을 몇 개 만들 거냐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옵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무료 계정을 쓰시는 선생님은 옵션이 따로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유료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시안을 2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생성 비율도 2:3 세로 로킨 이미지로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마 옵션 창이 없으실 거라서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타입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미지인지 영상인지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만드는 건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옵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 자, 선생님 전송했는데 결과물이 안 보여요 하시는 선생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PC 기준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마이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탭 클릭하시면 됩니다. PC 기준으로는 마이 미디어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중간에 이 글쓰기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모바일에서는 선생님 프로필 이미지, 자, 아래쪽에 버튼 5개가 보이실 건데 마지막에 있는 동그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필 이미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안에 알파벳이 작성되어 있으신 선생님 많으실 거예요. 이게 구글 계정 아이콘이 뜨는 건데 요 버튼들 중에 마지막에 있는 요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고 있는 이미지를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안 보이네요,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이네요. 종 모양 버튼입니다. 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요청하셨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생성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생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64%라서 이미지 생성되는 동안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토끼가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친구이긴 하지만
이 토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토끼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토끼가 피곤해 보이는 장면이 떴어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이 토끼가 등장하는 다양한 MG스러운 장면 있죠. MG스러운 장면을 유료 계정에서는 언급하셔서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쓰실 수가 있는데 무료로 실습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다양한 환경을 세팅하실 수가 없어요. 따로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해줘 라고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미지를 일단은 생성된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토끼 캐릭터라고 하면서 변형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입력했던 것처럼 이 토끼가 다음 장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뭐 프롬프트 토끼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해줘 라고 하면서 토끼가 다른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이 장면 묘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 실습에서는 생성된 결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이든 PC든 자,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이시는 이 핸드폰에서는요, 이 옵션을 추가 더보기 할 수 있는 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 버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저는 PC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이 사진이 다운로드 됐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받으셨죠, 선생님? PC에서 저는 실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캐릭터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바로 복사를 한 다음에 챗GPT한테 가서 영상으로 생성할 거면 영상이 흘러가는 장면 묘사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PC가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습도 좀 PC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어쨌든 이 챗GPT로 오셔서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첨부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미지 첨부하는 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영상 생성용 프롬프트를 한 줄로 제안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 사진 속 캐릭터가 움직이는 영상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영상 생성 AI 프롬프트를 한 줄로 설명해줘 라고 했어요. 자, 이 사진 속 캐릭터가 움직이는 영상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생성 AI용 프롬프트를 한 줄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자, 영상 생성 AI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습니다. 한 줄로 만들어달랬는데 굉장히 길게 만들어줬네요. 자, 번역을 해달라고 조금 요청할게요. 자, 축처진 귀와 다크서클을 가진 지친 표정 만화 스타일의 토끼가 한 손에는 아이패드, 다른 손에는 곤약 젤리. 아까는 곤약 젤리 묘사를 안 해줬는데 이 대화 맥락상 저거는 곤약 젤리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곤약 젤리를 들고 무표정하게 서서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한숨을 쉬는 모습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영상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편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하일로 AI라는 곳에 가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 건데 하일로에서는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답변을 받으신 선생님은 영문 버전으로 번역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편집하실 때 한글을 편집하셨으면 이 내용을 영문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아까 이 프롬프트 마음에 들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실 수 있도록 하일로 사이트도 QR코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습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건데요. 제가 이 워크숍 끝나고 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진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하일로우 사이트도 제가 QR코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일로우라고 구글에 검색해 주셔도 되지만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접속하신 다음에 무슨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될까요, 선생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한번 봐드릴게요. 네, 선생님 하시다가 안 되시는 점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 드릴게요. 자, 혹시나 이 하일로우 접속하신 선생님께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영상 생성할 때 쓰는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 캐릭터를 첨부하시면 돼요. 자, 프롬프트를 자, 저는 여기 영상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공받았으니까 프롬프트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그리고 업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받았던 토끼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저는 지금 스탠다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 크레딧이 충전되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처음 접속을 하셔서 3일 동안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부여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만 실습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계속 실습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사전에 이 하일로우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셨던 기록이 있으신 선생님은 크레딧이 0으로 떠 있을 수도 있어요. 0으로 떠 있으신 선생님은 제가 실습 마치고 선생님 이미지를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버튼 누르고 나니까 아까 화면이랑 조금 달라지는 편집하는 화면으로 이동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결과물 공유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유하는 보내는 버튼이 여기 화살표 버튼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핸드폰에서도 선생님이 영상을 띄워두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공유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저희 카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링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까 보니까 벌써 영상을 실습하는 이 결과물을 올리는 QR코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러닝크루. 피드에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러닝크루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분 계시고 다음 중간중간 보니까 댓글로 남겨주신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벌써 올려주셨네요. 얼굴 살짝 가리며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감성 연출. 곤약 젤리 같이 하셨나 봐요. 너무 귀엽죠? 네. 네. 보셔주셨고 다음 여우 힘들당. 네, 진짜 힘들어하는 여우. 너무 대학생 느낌. 선글라스까지 꼈는데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공유해서 보여주셨고 다음 실습이라고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네. 이거 레서 팬더인가요? 라쿤인가요? 네, 너무 귀엽네요. 너구리인가요? 네, 밖에서까지 마우스를 들고 있는 너무 귀여운 영상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올려주셨네요. 벌써 또 실습하면서 올려주셨어요. 네, 가로형 영상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일로우가 최근에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일로우도 오늘부터 3일 동안 크레딧 충전된 걸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곰도 나왔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있을까요? 네. 저희 오늘 2시간 넘게 함께 고생해주신 세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